안녕하세요.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동네에 퍼진 사연이라 온라인에 한 번 더 공유해보기가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확인 사살 한번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직업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고요. 세금 다 떼고 200만 원도 채 못 벌고 살아가고 있으나 마음만큼은 늘 풍요롭고 여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낙천적이거나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주변만큼의 인생을 살아갈 줄 알고 제 주변의 것들에 정말로 진지하게 만족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제3의 영향을 받을 만큼의 주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 가족들과 남동생이었고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저희 남편, 그리고 남동생이 얼마 뒤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올케까지 이렇게 5명이 제게는 늘 소중하고 가깝고 또 늘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대상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모두 여유있게 살고 있고 또 건강하고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좋은 영향만을 받은 채 잘 살아가고 있었고요. 남편이랑 저는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다 헤어지기를 반복해온 오랜 연인이자 제게는 원수 같지만 늘 없어서는 안 되던 제 인생의 반쪽이었어요. 이 사람 군대 갔을 때도 서로 죽고 못 살던 때였어서 전 한결같이 제대하기만을 기다렸고 취준생활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을 때에도 먼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제가 늘 내조를 했었습니다. 그래봤자 데이트 비용을 제가 내거나 가끔 저희 엄마가 직접 차려주신 도시락을 싸가서 먹이는 정도? 혹은 더 큰 돈을 들여 겨울에 감기 걸리지 말고 공부하라고 몽클레어 패딩을 사준다거나 처음 취업하고 나서는 기죽지 말라고 비싼 수제행복을 맞춰준 정도였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지극정성인 만큼 남편도 제게 참 지극정성이었기에 제가 이 정도의 열정과 사랑을 쏟아붓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단지 그 당시에 남편을 늘 믿어온 것이었고 남편은 늘 그런 제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던 것이 전부였어요. 군대 갔을 때도 저 몰래 휴가 나온 걸 말도 안 한 채 군대 선임들이랑 소개팅하러 나간 것도 나가서 실제로 여자를 만나서는 그날 원나잇까지 했으면서 뒤늦게 이 사실을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는 이별을 고했던 저한테 남편은 달콤한 말로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죽을 거야. 하는 신변 협박과 함께 절 붙잡았고 하지만 저는 끝내 이별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 후 기회가 되면 군대 전화를 통해 저한테 연락을 했고 제대를 하고 나서는 한 달 내내 저희 집 앞에서 절 기다리고 마주치면 무릎부터 꿇어대고 그런 식으로 매달리다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제외하고 나면 이 인간은 또 언제 자신이 실수를 했었냐는 듯이 참 제게 잘해줬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펴서 잠을 잤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진실했었죠. 그렇게 한동안 또 잘 사귀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당시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큰 회사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타고 있었으나 공무원 시험 준비에 뛰어든 남편은 얼른 합격을 해서 잘해주고 싶다며 제게 먼저 이별을 고했어요. 그 때문에 저도 힘들게 공부해야 하는 거 다 아는데 부담 주고 싶지가 않아서 이별을 받아들였고요. 그러다 또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공부 잘하고 있네 싶었는데 친구 페이스북에서 남편의 사진을 봤어요. 공부한다고 고시원까지 들어간다 하더니 고시원은커녕 어느 클럽에서 술 진탕 먹고는 눈이 반쯤 풀린 채 옆에 가슴이 훤히 보이는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선 단체 사진을 찍혔더라고요. 물론 그 사진을 보고서 이미 헤어진 마당에 제가 뭐라 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욕 한번 진득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동생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했어요. 모르는 번호를 자연스레 받는 그 인간한테 쌍욕을 퍼부어주면서 저주를 걸었죠. 네가 평생 공부를 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나 보자. 하면서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저주란 저주는 다 걸어보겠다는 마음으로 불합격을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영영 이별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2년 만에 또 저를 찾아왔어요. 수험 생활을 워낙 오래 한 사람이라 그때가 합격을 하기도 훨씬 전이었는데 그냥 힘들 때 제 악담이 생각났다면서 옆에서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 해주라나 뭐라나. 누가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끈질긴 관계인데 그 관계를 저희 부부는 참 진득하게도 이어왔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다행히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도 다른 여자한테 눈독 들이지 않고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길래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언젠가 우리가 또 기가 막히게 싸워서 갈라서는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언제나 그랬듯
내 옆에 와서 제게 사랑을 갈구하고 또 원한다고 먼저 제스처를 취해줄 것 같았으니까요. 사실 남편은 저희 집 같은 처가댁이 없다고 늘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까지 하시고서 지금은 퇴직하시고 중소기업 대표 자리로 스카우트되어 가셨고 엄마는 대학 때 피아노 전공을 하시고는 쭉 피아노 학원 하나를 차려놓고 동네에서 제법 장사를 잘하고 계셨거든요. 집안 자체에 돈이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저 또한 비록 제 월급이 적지만 부모님께서 지금 나이에도 돈을 잘 벌어오고 계시니 제가 쇼핑을 하거나 자취를 시작하면서 필요했던 집을 구하고 가구들을 사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 신혼집을 구하는 것부터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것까지 다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남편은 그때부터 아주 당연스레 저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설마 장인 장모님께서 지분해 주시겠지? 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설레발을 쳤었고 저는 그게 살짝 기분이 나빠서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 큰 돈을 내주셔야 해? 하면서 남편을 질타하곤 했었으나 이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남편의 시부모님마저도 노후 준비만으로 벅차 결혼 자금으로 대줄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로는 그냥 빈말 안 하고 저희 부모님의 돈을 빌려 썼습니다. 돈도 있는 사람한테 좀 쓰라고 투정을 부려야지 없는 사람한테 왜 안 쓰냐고 투정을 부렸다간 자존심 상하고 빈정상에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아빠가 긋고 말리시며 그냥 투자하는 셈이라며 신혼집을 구해주셨어요. 물론 명의는 온전히 제 것이고요. 천만다행으로도 그런 사돈댁의 감사함과 동시에 부담스러우셨는지 시부모님은 저한테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지도 않았고 저도 그 바람에 딱히 시댁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하고 또 결혼 생활에 만족을 했죠. 그즈음, 그러니까 저희가 막 신혼집에 들어가 살던 쯤 저와 한 살 터울의 남동생이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당시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나면 올게 될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남편은 집에 두고서 온전히 저 혼자만 친정에 갔는데요.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본 올케는 정말 제가 봐도 참 예쁘더라고요. 고생 한번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은 뽀얀 피부와 고운 손에 몸매까지 어찌나 말랐고 또 예쁘던지 제가 그만 올케 얼굴에 반해서 오늘부터 내 올케 하자 하며 적극적으로 동생 결혼을 찬성했다니까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올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날부터 후다닥 동생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올케도 두고두고 첫 만남 당시 분위기를 띄워주며 자신의 마음에 들어한 저에게 고마웠는지 형님 없으면 전 오빠랑 못 살아요 하며 저 기분 좋으라는 듯한 소리를 자주 해줬고 저도 그런 올케가 더 이쁘고 고마웠죠. 조금씩 저희 가족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올케를 저희 남편하고도 소개시켜줬어요. 올케는 제 남동생과도 4살 차이가 나니까 저희 부부와는 5살 차이가 나는 정말 아기 같은 존재였는데 성격 자체가 살갑기도 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남편하고도 곧잘 친하게 지냈습니다. 동생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다 같이 밖에서 퇴근하고서 한잔하거나 저녁을 먹으면서 더블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고 동생네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간단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저한테 잘해줬던 커플이고 또 제 남동생이고 남동생이 사랑하는 올케다 보니 전 정말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결혼 선물로 500만 원짜리 소파도 하나 마련해줬죠. 직장인 월급으로 분명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으나 그냥 언니들 마음으로 좋은 거 선물해주고 싶었기에 돈이 막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생네 부부가 결혼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그간 저희는 꾸준히 사이좋게 지내오다가 코로나가 터지며 자주 만나던 일상들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를 물었으나 다들 직장인이고 회사를 다녀야 하는 직장이었던지라 주의를 하자는 마음에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즈음 올케는 속상하게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집에서 쉬고 있었고 저는 반대로 일이 너무 바빠져서는 완전히 여가 시간이 나질 않아 공무원인데도 코로나 시대에 야근 한번 안 하던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는 올케네 집으로 주말에 만든 반찬도 보내주고 가끔 저희 회사에서 선물로 들어온 생활용품들을 나눠주려고 남편을 시켜 올케네 집으로 보내곤 했었습니다. 전 당연히 남편이 기꺼이 제 부탁을 들으니 고마운 마음뿐이었고요. 퇴근할 시간에 가는 거니까 올케네 집에 제 남동생도 이미 퇴근을 하고서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뭐 없어도 상관은 없다만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자꾸만 제 남편을 보내는 것도 올케가 먼저 불편해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남동생이 집에 있을 만한 시간에 남편을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이상한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작년 여름에 저한테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있는 앞에서 브래지어에 러닝만 입고 있을 수 있어? 하고 말입니다. 전 당연히 부부니까 서스럼 없이 물론이지 아무것도 안 입고 있을 수도 있어. 하고서 농담을 건네며 웃었는데 남편의 뒷말이 이상했어요. 재수 씨도 그럴라나? 라고 하더군요. 분명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와이프가 다 벗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에 재수 씨도 그럴 수 있을라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지 순간 당신 뭐라고 했어? 하면서 인상을 쫙 찡그리고는 더럽다는 듯이 남편에게 불결함을 표출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자기 입 밖으로 나온 무시입 중에 말을 알아챘는지 아니 농담이지 하면서 별일 아니 농담이란 듯이 넘기려 했고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그딴 농담은 재밌지 않으니 절대 하지 말라고 제대로 못을 박았고요. 그런데 그 후부터 우리 남편의 올케를 향한 의문 어린 관심들과 궁금증들은 쉬지도 않고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전해줄 거 없어? 하면서 올케네에 가겠다고 먼저 가져다 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요. 재수 씨는 생일이 언제래? 무슨 별자리래? 무슨 띠지? 하면서 무슨 형님이 올케 별자리의 띠까지 알고 있냐며 제가 꼭 한 소리를 해야 했을 만한 질문까지도 해댔어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사랑과 전쟁 제방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주제가 친구의 와이프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남편이 글쎄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남자가 한 번 사는 거 저렇게 짜릿하게 살아봐야 하는데 하면서 TV 속의 불륜을 아무리 드라마라지만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같이 시청을 하면서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인간이 제대로 된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 건가 싶기도 했어요. 뭐 군대 갔을 때 저 몰래 원나잇까지 했던 인간인데 바람을 한 번 피우지 두 번 못 피우겠냐 싶기도 하고 슬슬 그쯤에 저와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극소토로 뜸했고 급기야 제 몸을 누군가와 막 비교하는 듯한 말도 여러 번 했었어요. 처음엔 가슴이 좀만 더 컸으면 좋겠다. 내 주먹 안에 꽉 채워질 만큼 이라던지 자기는 걔처럼 목소리가 조금만 더 안 커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가 제가 걔가 누구야? 라며 순간의 말실수를 제대로 캐치해내자 급 당황을 하면서 사실은 야동을 봤었다고 털어놓으며 위기를 벗어났죠. 점점 뭔가 촉이 좋지 못한 것이 남편을 꾸준히 의심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고민을 어디다 털어놓을 수도 없으니 친하게 지내는 올케한테 전화를 걸어 자연스럽게 남편 상담도 해봤고 부부 사이에 스트레스를 나누기도 하면서 제 딴에는 친한 동생 대하듯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올케도 당연히 그간 저와 자매 사이처럼 지내왔었기에 저의 고민을 서스럼없이 들어주고 또 상담해줬고요. 꼭 그렇게 올케로부터 상담을 받고 나면 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든든했어요. 저의 걱정들을 적으며 여자들은 당연스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올케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던 중 연말이 찾아왔고 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남편에 대한 일말의 의심들을 겨우겨우 마음 깊숙이 숨겨둔 채 아무렇지 않게 결혼 생활을 지속했어요. 그전 저희 남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본인이 회사에서 출장차 지방으로 골프 회동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집을 사흘 정도 비우게 되었다며 올케를 잘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바로 옆에서 남편도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잘 다녀오라며 동생의 회사 욕을 하면서 이 시국에 골프 회동을 갖는다고 욕을 바가지로 해주고는 끊었죠. 올케한테 곧장 전화를 했는데 올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전 그냥 그러려니 하며 내일이라도 출근길에 문자 하나 해주면서 심심하면 우리 집이라도 놀러오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까마득히 잊었고 그 사이 남편은 누구와 문자를 나누는지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본 채 문자를 쳐대고 있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 그냥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날따라. 그래서 남편한테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달라 시켜놓고 자연스레 핸드폰을 책장 위에 얹어놓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확인하고는 핸드폰을 켜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잠금이 되어 있어서 열어보기는커녕
정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안절부절하는 와중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결국 그날 저는 아무것도 확인을 못한 채 잠이 들었는데 하도 걱정을 해서인지 새벽에 잠에서 깨버렸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 골고 진득하게 퍼들러 자고 있고 저도 모르게 화장실 한번 갔다가 본능적으로 남편 핸드폰을 집어버리곤 남편 지문을 찍어 핸드폰 잠금을 풀어버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예 안방을 나와서 혼자 거실 밖 베란다까지 나가서는 카톡을 열었어요. 남편이 미처 자느라 확인하지 못했는지 안 읽은 메시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바로 카톡창을 열었는데 그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올케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괜히 이상한 오해를 했구나. 하면서 바로 카톡창을 닫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올케랑 주고받은 문자였기에 그 순간엔 뭐가 이상한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치려 한 겁니다. 그런데요, 도로 안방에 돌아가려는데 그 순간 뒷덜미가 쎄하더라고요. 올케가 보낸 문자 하나는 이모티콘이 있어서 제가 뭐라 보냈는지 글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왜인지 하는 마음에 그 메시지창 자체를 열어봤어요. 올케와 나눈 대화가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말이죠. 그 속에는 정말 첫 확인된 카톡부터 제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글쎄 올케가 오빠, 내일 우리 하루 종일 하자. 하는 말과 함께 그 밑에는 웃음 짓는 짱구 카톡 하나를 보냈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와중에 내 남편한테 언제부터 올케가 오빠라 불렸는지조차 쎄했습니다. 메시지 창을 하나하나 위로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내 저는 이 판도라 상자 안에 든 모든 비밀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 제가 하나 둘 남편을 통해 반찬을 전해주고 안부를 전해주라 시켰을 때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레 대화를 하다 급기야 하루 종일 내내 둘이서 대화를 해대기 시작했고 몇 번은 제 동생이 야근을 하거나 하면 꼭 동생네 집에 가서 둘이서 와인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 급기야 잠자리를 가졌나 보더라고요. 내 남편이 오빠의 반만이라도 좀 닮았음. 내가 지금 벌써 홍콩 몇 번 왔다 갔을 텐데. 그치? 하면서 내 남편의 잠자리 기술이 남다르단 표현도 아무렇지 않게 건네질 않나. 남편마저도 그런 올케한테 내 와이프가 네 목소리에 네 몸매 반만 닮았으면 난 벌써 천당 오갔어. 하면서 자기 와이프를 비하하는 말까지 꺼내고 전 그것도 모른 채 그 오랜 시간 동안 올케한테 제 남편 욕을 하고 의심하고 급기야 흉을 보다가 그래도 결국 내 남편이라면 참고 살겠다고 혼자 웃음 지어왔더라고요. 그날 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까지 눈 부릅뜨고 남편 새끼 자는 꼴을 노려보다가 출근을 했고요. 남동생이 출장 갔다고 곧바로 둘이서 문자를 보내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하고는 퇴근하자마자 동생네 집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은 제가 올케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봐버렸기 때문에 혹여나 눈치를 챌까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 제 핸드폰인 줄 알고서 들고 나오다 바닥에 떨궜다며 거짓말을 하고는 고장을 내버렸어요. 사실은 새벽에 발로 밟아 부셔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서 대망의 동생네 집 앞. 남동생한테 연락하니 뭣도 모르고 신나게 아직 가는 차 안이라면서 자기 없는 동안 와이프 잘 챙겨달라고 철 모르고 얘기하길래 일이나 똑바로 하고 오라는 마음에 아무 말 하지 않고서 집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냥 혼자 있으면 마음이 울적할 텐데 기분 좋아지라며 서프라이즈 겸 꽃다발 하나 놓고 오래 한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고맙다며 좋다고 알려주던 동생 녀석. 누나 마음이 찢어지는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집 앞에 차를 대고서 정말 어떻게 언제 뭐라 하며 들어가냐며 혼자 서성이다가 이내 결정을 쉽게 했습니다. 제 남편이 들이닥쳤거든요. 차도 없는 인간이 두 발로 친히 지하철 정류장서부터 걸어오던데 딱 봐도 소주병 같아 보이는 병 2개가 든 봉투를 들고서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던 남편.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쳐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한 30분 정도 그냥 흘러나오는 라디오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웬만하면 진정시키려 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면 할수록 제 숨은 더 가파왔고 결국 못 참고 동생 집 호수 앞으로 갔어요. 한 층에 두 가정뿐이지만 사이가 커 다른 주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 대놓고 현관에 귀를 기울였어요. 뭐라고 제발 들리지 말라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라도 걸리는 날엔 년놈들 팔다리를 부셔놓을 거라며 이를 갈고 귀를 기울이길 얼마나 되었을까? 이내 제 귀로는 올케의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려왔고 이내 저는 놀란 나머지 귀를 떼어내고 곧장 비밀번호를 누른 채 불과 5초? 10초?
남짓한 시간 안에 그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정신없어 신발 벗을 새도 없이 거실로 들이닥쳐보니 상황은 더 가관이었어요. 정말 끝까지 믿어보려 했는데 글쎄 제가 사준 500만 원짜리 소파 위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은 채 온몸이 시뻘개지도록 땀을 흘리며 잠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치려는데 몸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생각 따로 안 따라주던지 벌거벗은 두 년놈들은 몸이 굼떴고 저는 그대로 둘의 사진을 찍어버리자마자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어요. 남편과 올케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질색팔색을 하며 저를 말리겠다고 침착하라 말하고 있는데 그대로 그 칼을 들쳐들고 두 사람에게 가서는 두 사람이 아닌 그 뒤에 쇼퍼를 향해서 칼을 내리 꽂았습니다. 너무 웃긴 게 그 와중에 우리 남편은 무섭다고 오줌을 지려버려서는 오줌에 암모니아 구린내가 슬슬 나기 시작했어요. 올케는 그게 또 충격이라며 경계하듯 뒤로 물러나다 급기야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걸어 잠그고 저는 거실 안에 500만 원짜리 결혼을 축복하며 선물한 그 소파를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답니다. 남편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잡지책으로 저한테서 머리를 몇 번이나 얻어맞더니 아파 죽겠다고 발아가다 급 태세전환으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고요. 그런 남편보다 더 괘씸한 우리 올케년을 향해 저는 안방으로 갔어요. 문을 잠궈놨길래 동생한테 지금 당장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자기 방어하겠다고 큼지막한 베개를 안고 서 있는데 그런 올케의 맨몸에다가 확 발기질을 해버렸어요. 넘어지지도 않고 잘 지탱하고 있던 올케의 싸다구를 정말 아낌없이 쳐댔고 그도 모자르다며 올케를 끌고 가서는 화장실에 쳐넣어 물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지도 잘못한 줄은 아는지 그냥 다 당하고 있더라고요. 내심 저항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당해주고만 있으니 그게 다행이기도 했어요. 그날 저는 남편한테 그리고 올케한테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당장들 꺼져서 원하는 대로 살림 차리고 둘이서 알거지 상태로 잘 먹고 잘 살라며 겁박을 했고 남편은 정말 저희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직 동생한테는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고했고 엄마는 혼자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소송 준비를 완벽히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 욕설이까지 퍼부어대신 바람에 시부모님이 놀래 저희 집까지 뛰쳐와서는 저 퇴근할 때까지 그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셨더라고요. 물론 저는 집 비밀번호를 진작에 바꿨기에 두 사람, 아니 남편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은 저희 집에 발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했고 남편한테는 정말로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공무원이라 이런 일에 더 민감한 남편을 위해 친입구청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남편의 불륜을 고발하며 엄한 공무원 상사들한테 직원 관리 똑바로 하라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 무슨 빌어먹을 부부의 모습이냐며 장문의 유혹을 한 바가지로 했고요. 남편은 곧이어 그 오랜 시간 수험 생활을 겪고 합격한 공무원인데 파면되었어요. 아주 깔끔히 잘렸답니다. 올케도 곧이어 출장서 돌아온 제 남동생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켜놓고도 사랑타랑을 하며 부부관계를 이어가려 하다가 결국 제가 원하던 대로 이혼소송을 당했고요. 저나 동생이나 이 무슨 민망하고도 불경스러운 상황인 건지 서로가 서로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해버리는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천만 다행이게도 양 배우자들이 능력도 없고 결혼하면서 보탠 돈도 한 푼 없었던지라 위자료로 돈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이 정리되었고요. 졸지에 자녀들이 모두 이혼 남녀가 되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화가 난다고 괘씸죄까지 물어서는 자기 돈으로 산 집안에서 살았던 모든 시간과 혜택에 대한 돈을 물어내라 소송을 거신 바람에 기존에 걸어놨던 상간소송의 죄가 좀 더 무거워졌어요. 사람은 한 번 쓰레기는 그냥 쭉 쓰레기인 건데 우리 남편은 그렇다 쳐도 올케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더러운 짓을 벌인 건지. 배신감에 한동안은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래도 확실히 처벌을 하고 남편마저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각자 이혼을 하고도 빈털터리 상태에서 원하던 대로 둘이서 얼마나 잠자리를 가지고 흥분과 사랑에 속삭이면서 잘 살아갈지 그 끝을 제 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연락이 와서 연애 때 했던 짓처럼 미안해, 잘못했어, 당신밖에 없어 하는 개소리를 시전하는 우리 남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인생 말로가 얼마나 망가져갈지 안 망가지면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이 인간의 행복은 철저히 망가뜨리며 살려고요. 물론 그런 남편과 함께 배신을 때린 올케란 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